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하락했습니다. 50% 관세 부과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물론 이제 트럼프 시진핑이 대화한다라는 가능성, 이것도 나오긴 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여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이렇게 빠지진 않았잖아요. 양시장 다 플러스 마감했죠.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동한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증시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증시는 이번 주에 좀 따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어떤 평가도 일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성 매수 우위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매수했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오늘도 매수 기조 자체는 이어갔습니다. 뭐 전기전자, 기계업종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5월의 매수가 매도를 잠깐 멈춘 게 아니라 실제로 매수로 바뀌었구나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특징지로는 이제 반도체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월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라고 해서 올라갔고, 화장품, 엔터 이런 화장품은 또 이것도 5월 수출 데이터, 엔터는 중국 소비 관련된 기대감 등등. 반면에 이제 철강 업종은 관세 관련해서 이제 또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돼서 이제 밀렸고, 금융업종은 처음에 밀렸다가 그래도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또 금융주는 뒷부분에서는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일단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 자체를 보면 이제 뭐 상승했다가 또 밀리기도 했다가 종가로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2,700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700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밀었다가도 다시 올라와서 2,700 언저리로 끝났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5일선에서 땅 튀기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매수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이건 다행스러운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열흘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7일 오르고 3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이 대략적으로 2대1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비율이 이제 뭐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갈 때 보통은 이제 매수 우위에 힘이 만들어져 있다. 보통 이렇게 평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수 자체는 우리 증시가 이제 다른 나라 지수에 비해, 증시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오늘 뭐 중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휴장이었으니까 이런 나라 빼고 봐야 되는데 좀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코스피만 소폭이긴 하지만 이제 플러스였고, 코스닥은 뭐 더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졌는데, 다른 나라 증시 빠진 건 뭐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에 대한 어떤 관세 이슈도 있었고, 저 이제 지정학적 문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드론이 러시아의 어떤 그 비행기 전투기를 또 폭파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러다가 잘못하면 휴전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휴전 물 건너가면 이거 인플레이션 또 새로 자극되는 거 아닌가? 그럼 관세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우리 증시가 대선 앞둔 기대감으로 조금 더 선전을 했구나, 이런 점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관세 뉴스도 영향을 줬죠. 뭐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배로 올린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질러놓고 다시 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또 반복되는 거로 본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철강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은 모든 제품, 뭐 자동차, 전자제품 물론이고 무기라든가, 특히 무기 이런데 철강 제품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제조업을 포기하더라도 철강만큼은 꼭 남겨놓는 그런 국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상당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철강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물러설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적지 않은데, 반면에 철강은 좀 다를 수도 있다. 국가에서 완전히 보전해야 되는 산업이라서 저건 정말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철강 업체들을 보호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뒤에 나온 거, 관세가 다른 대안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지금 관세 부과가 무효,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상태고,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거 관세 자체 정말 무효야 이렇게 판결을 내려도 다른 대안이 있다. 이게 이제 베센트 장관이라든가 이런 백악관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일제히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협상력 높이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관세가 부과되긴 되겠구나. 오히려 이제 일부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냐면 JP모건 이런 데서 이제 법원 판결로 인해서 상황이 오히려 복잡해졌다. 그냥 상호 관세 부과하고 그걸로 협상해서 끝 이래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백악관 쪽은 어떻게든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거라서 근데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는 상호 관세, 일괄적으로 관세 부과하는 권한이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핀셋으로 관세 부과하면 되지 뭐 그래갖고 뭐 품목별로 다 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서 기간이 더 늘어지고 불확실성 커지고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강에 대해서도 50% 진짜 강행할지 자주 그랬듯 또 이래놓고 이제 4일인가요? 그때 이제 또 날짜 앞둬놓고 또 바꿀지 근데 바꿀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수입이 급감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급감을 해가지고 미국의 성장률이 2분기에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갈 거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저게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수입이 늘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줄어들었을 거야. 이렇게 돼서 수입이 늘면 GDP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수입이 급감했잖아요. 저 관세 때문에. 그래서 GDP가 전분기 대비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GDP 수치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 그렇게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가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한 게 코스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가 S&P 글로벌에서 나온 한국의 제조업 PMI, 이건 제조업 PMI라는 건 각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 돌리는 거. 예, 지금 원자재 많이 구매합니까? 그다음에 직원들은 더 뽑습니까? 이런 거 등등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생산과 신규 주문이 5월에 상당히 빠르게 감소했고 특히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저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후에 가장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관세가 이제 생산과 수요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4월 수치보다는 조금 요 보시면 끄트머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4월에 워낙 안 좋아서 또 미중 간의 어떤 협상 이슈 있고 해서 좀 좋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되게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지표를 다른 나라에서 왜 관심을 갖냐면 저게 이제 전 세계에 한국의 수출이 잘 된다라는 건 전 세계 구매,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국의 수출이 부진하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또 이슈가 됐고 이게 이런데 지수 올라가기는 좀 그렇네. 그래서 이제 어정쩡하게 마감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또한 아침에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 지수가 플러스 난 거에 영향을 준 게 반도체나 선박 쪽 오늘 조선주 종목별로 살짝 엇갈린 것도 없잖아 있지만 반도체하고 선박 조선주가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시면 5월 수출 동향에서 플러스 난 산업 이쪽의 종목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 중에서도 선별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을 또 끌어올렸죠. 우리가 5월 수출 지표 보고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괜찮다 싶은 업종 쪽에 수급이 좀 몰리고 그 업종은 비교적 플러스를 내는 그런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근데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도 오후 들어서 올라가거나 좀 오전에부터 조금 괜찮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강했던 종목군들이 다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강했어요. 알테오젠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좀 오늘 사실 양시장에서 하락 종목도 되게 많았거든요. 하락 종목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양시장 대형주들이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했다 이건 아닌데
관망이라고 하기에는 매수 규모가 적진 또 않죠. 그래서 어쨌든 1,000억대 이상의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1,000억 들어왔고 그래서 이거 5월의 매수가 매도를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매수로 돌아온 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측면이 있죠.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거의 전체 순매수 규모하고 하이닉스 매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 500억 정도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합을 1,600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죠. 그 아래 보면 DB 하이텍까지 매수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하나에어로 같이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조선주 그 다음에 금융주 뭐 이런 것들 이제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도에 가 있고 자동차주도 매도에 가 있고 금융주가 오늘 또 매도로 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조선 중에 일부 또 금융주 중에서는 골라담기 뭐 이런 형태를 보여서 했고, 다음에 카카오가 최근에 좀 수급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매수 1위. 그 다음에 이제 태웅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를 좀 매도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로봇 계열이라든가 제약바이오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좀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엔터,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순매수 1위긴 한데 JYP, 그다음에 YG 이렇게 이제 엔터주가 또 매수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도 오늘 장에서도 이제 계속 매수를 했고, 근데 이게 오늘 기관의 매수 종목을 보면 뭐 새삼스럽게 매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샀던 종목군들을 계속 사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구나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철강 관세, 그다음에 미중 정상 간의 통화 가능성 이런 것들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나온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주말 사이에 나온 이 재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밀고 갈 수 있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어닝 시즌이 사실상 끝났거든요. 예, 사실상 끝나버려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다음 재료는 이제 실적이 아니라 다시 관세로 갈 텐데, 이제 관세로 가는 것보다 이제 일단 기업들이 실적이 끝나면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되면서 수급은 또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재료가 관세가 되는 거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관세 악화되고 완화되고 이런 거보다 이럴 때 제일 깔끔하게 가려면 빅테크들이 끌어가면 돼요. 예, 빅테크가 끌어가면 관세가 관심이 아니구나. 다시 뭐 예를 들어서 AI가 됐든 경영이 됐든 뭐 이런 것들로 가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종목들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대선 이제 진행이 되면서 대선 결과 나오면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한국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대선 직후에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이거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오늘 장에서 6월 첫날의 특징은 기존에 강했던 뭐 방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했고, 삼성전자가 지난주 이후에 좀 살아났었는데 오늘 뭐 그렇다고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빵 하고 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이제 삼성전자가 좀 깔끔해지는데, 뭐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한번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동네 바보형이 활성화됐다가 다시 또 그냥 가만히 이제 멍하게 있는 건데 우리가 가는 걸로 착각하는 건지, 이게 타이밍상으로는 이번 주 수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그 미국 통화량과 증시, 그러니까 M2와 주식시장을 비교한 차트인데, 이 M2라는 건 뭐냐면 M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M1이라고 하고요. M2는 뭐냐면 이거 M1에다가 2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 예를 들어서 뭐 적금 들었는데 적금 든 것 중에 2년 이내에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그 이제 만기 기간이 좀 짧은 거, 그것까지 더해진 거를 M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총 유동성 얘기하고 할 때 이제 M2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 미증시하고 이하고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 갑자기 증시가 그때 코로나 터져서 폭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때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M2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2022년 딱 되면서 그때 이제 M2가 꺾이죠. M2가 꺾이면서 이제 그때 당시 주식시장 하락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M2가 정점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도 보면 그때 당시에 고점 근처까지
그 M2가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정점이 될지 아닐지는 이제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앞으로 좀 볼 때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결국엔 유동성 게임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추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유동성 추가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이 돈을 벌어오르냐. 그게 하나의 유동성이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어떤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는 추경 30조 원 이상은 확정적이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되든 30조 원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 이제 30조 원 확정적인데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예측 가능하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관세 협상만 단기적으로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협상 주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세 쪽만 조금 도와줘서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쁜 쪽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라면 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지 대선 직후에 나오는 스토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좋은 환경일 때, 좀 만들어진 환경일 때 좀 시장이 그렇게 가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계속해서 저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대선 날, 이런 날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오전, 오후 방송 다 진행이 되고요. 다만, 오후 방송만 평소보다 조금 늦게 열릴 거니까 그것만 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